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되게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한번 그거를 같이 나누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약간 바이브 코딩의 이 약간 좀 뭐랄까요, 그 레벨 점프를 할 수 있게 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API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게 된 것이 좀 되게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서 음, 이번 지금 이 세션에서는 API에 대해서 그냥 최대한 그 실습을 좀 해보고 많은 걸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API라는 게 잠깐만,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 쓰기 좋은 게 있을까? 이제 API가 사실 저도 처음에 개발 같은 걸 전혀 못할 때는 API 개발을 이제 전혀 모를 때는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었거든요. 그 모호한 표현.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랑 뭔가 얘기를 할 때 막 API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할 말은 없고. 근데 이제 API라는 게 뭔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화 같은 걸 잘 못 끼고 이제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제 이게 약자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가 그래요. 이렇게만 봐도 진짜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쉽게 API를 이제 정말 단순하게 그냥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열쇠 또는 비밀번호. 그래서 좀 크게 볼까? 네.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뭐 비밀번호가 뭐가 있지? 비밀번호가 중요한 게 계좌번호라고 해볼게요.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자, 만약에 제 계좌 비밀번호가 1, 2, 3, 4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1, 2, 3, 4라는 게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되면 안 되잖아요. 1, 2, 3, 4가 노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제 뭐 통장이나 뭐 카드가 됐건, 어, 무언가 이제 이 비밀번호만 알면은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보루인데, API가 저는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PI는 이제 계좌 비밀번호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그 뭐지? 뭐 구글 API 키 가져다 쓰면 돼.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 저기 11랩스 API 갖다 쓰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구글 제미나이로 할게요. 제미나이. 그러니까 제미나이라는 이 LLM 그리고 11랩스라는 보이스 모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고 싶은 서비스잖아요. 쓰고 싶은 이제 기능이잖아요. 기능 서비스. 그러면은 저것들이 이제 계좌 안에 있는, 얘네가 계좌 안에 있는 돈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계좌 안에 있는 돈을 갖고 싶은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제미나이라는 데서 제공하는 LLM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는 11labs라는 데서 제공하는 보이스 모델을 나는 갖다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아무나 무분별하게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저게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11labs 보이스 모델을 쓰려면 비밀번호를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가지고 와야 된다. 이랬을 때 저 계좌 비밀번호가 API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제 API는 이제 단순한 계좌 비밀번호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제 고민할 게 생기죠. 고민할 게 생김. 첫 번째,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계좌에서 돈을 빼더라도 그것을 쓸 사용처가 그것을 적용할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함.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뭐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고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 API 개념에서는 11labs에서 계좌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API 키를 사용해서 보이스 모델을 빼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웹사이트 아니 뭐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제 11labs라는 데서 제공하는 이 보이스 모델 그 자체는 그냥 그 되게 파운데이셔널한 모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제 육성에다가 적용할 건 아니니까 그 11labs에서 제공하는 그 기술력을 나는 어딘가 적용을 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뭐 기능을 활용하겠다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PI로 뭐라고 불러야 될까? 뭐 그냥 기능을 가져와서 적용할 서비스가 존재해야 함. 네,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일반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인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일반 비개발자가 뭐 혼자서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를 만드는 뭐 일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API라는 그것을 직접 끌어다 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됐죠.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웹사이트 정도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지금 한번 같이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건 클로드죠. 이거는 클로드.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말 나온 김에 11labs를 써볼까요? 11labs 그러면은 11labs를 쓰려면 아니면은 제미나이 그냥 오픈 AI에서 자 이걸 써볼게요. 자 오픈 AI에서 리얼 타임. 자 그러면 이제 이 API를 내가 조금 쓰실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이런 테크 회사에서 API라는 거를 이제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그 눈여겨볼 수 있게 되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될 건데요. 자 오픈 AI에서 이제 여기 오디오라는 걸 들어가면은 여기에 리얼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API인데 리얼타임 오케이. 네,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API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뭘 할 수 있나? 뭐 랭귀지 튜터를 해볼까요?
마이크를 키라고 하니까 마이크를 켜서 뭐 스타트 세션 해볼게요. 뭐 안녕, 너는 뭘 할 수 있니? Nice to meet you. Let me answer that briefly in English. Then we'll switch into Spanish. I'm a Spanish practice buddy. I can help you with speaking prompts, pronunciation feedback, grammar tips, and short conversations. What's your Spanish level, and what are your goals?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니까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 이제 스페인어 강사라고 해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예를 들면 나의 멘탈 상담사가 되어줘. 자,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고 다시 켜볼게요. 안녕, 넌 누구니? 안녕, 나는 너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조금 더 편안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상담사 같은 AI야.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오늘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정말 많이 지쳤겠다. 잠깐 호흡부터 같이 가다듬어 보자. 호흡 좀 천천히 숨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걸 3번만 해봐. 그 다음엔 머릿속에 남아있는 일 생각은 잠시 종이에 적어두고 지금은 내려놔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몸을 살짝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그럴 때는 일단 몸이랑 마음을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지금 오픈 AI에서 API 뭐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가져와 볼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내가 이렇게 그 오픈 AI의 보이스 모델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는 openai.com에 들어와서 이 고정되어 있는 지금 이 화면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너무 보기가 싫고 약간 이걸로 서비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딱 이 보이스 그 모델만 나는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거죠. 보이스 모델만 나는 이제 끌고 와서 내가 만든 사이트에다가 이 보이스 모델을 접목하고 싶은 이제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자 웹사이트를 하나 자 그럼 이제부터는 바이브 코딩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API를 끌고 와서 적용해야 되는 그 웹사이트 판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먼저 나는 그 웹사이트를 자 바이브 코딩 해볼게요. 나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 HTML로 만들어주고 내가 그 오늘 하루 힘들었던 내가 말을 하면 반드시 칭찬과 격려만 해주는 상담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아니면은 그냥 뭐 나랑 가볍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형 상담 봇을 만들고 싶어. 자, 이렇게만 써서 만약에 입력을 하면은 얘가 무언가를 뚝딱 만들어 주긴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개념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일단은 이 LLM 오픈AI 그 AI가 붙어 있지 않은 채로 사이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무언가 나한테 답변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거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미리 사전에 값을 하나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저한테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부터 사실 시작할 수 있는데 바이브 코딩의 관점에서는 이제 뭐 바이브 코딩을 여러 번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프롬프트가 좀 적응이 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예 나는 여기에 오픈 AI에서 나온 리얼타임이라는 API를 활용할 거야. 자, 여기 보면 이 모델이 이제 GPT 리얼타임 2 그러면은 GPT 리얼타임 2라는 API를 활용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API 자체가 인터페이스라고 했을 때, 뭐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정의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저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뭔가 이런 좀 표면적인, 그러니까 접점이라고 좀 더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오픈 AI에서 구축해 놓은 이 사이트도 하나의 저한테는 인터페이스이지 않나. 왜냐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 여기 있는 이 threshold라는 거를 지금 슬라이더로 왔다 갔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안 잡혀 있었으면 무언가 지금 제가 코딩을 해야만 저게 조정이 되는 건데 당연히 제가 그건 접근을 못 하니까 오픈 API에서는 이거를 일반 유저들이 인터랙트를 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고 저는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뭐 사실 저도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API가 인터페이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되진 않는다. 저한테는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냥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상단봇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게 만들 거냐? 음성. API 키를 안전하게 다룰 백엔드를 어떻게 할 거냐? 작은 로컬 서버 아니면 HTML의 키 인라인.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작은 로컬 서버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주제 성격, 이거는 친근 상담사.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REST API에서 API랑의 차이 좀 궁금하다. 무비스로 get 요청하는 것도 API라고 하던데, 지금 설명하는 API랑 알고리즘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다른 건가요?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REST API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고, 지금 결국에 말씀하시는 거는 영화의 리스트를 어디선가 가져오는 게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무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뭐 가져오는 거였으려나요? 네이버 무비 같은 게 만약에 있다. 네이버 영화. 뭐야? 뭐지? 네이버 영화가 없구나. 영화 사이트. 음? 영화 평점? 네이버 영화 평점을 가볼까? 자, 이거는 계속 예스를 해주고 네이버 엔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를 말씀하신 건가? 그게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박스 오피스. 이거 리스트가 쫙 있진 않네, 이거는. 그러면 뭐 CGB로 가볼까요? 잠깐만. 네이버 있는데, 네이버 평점. 있었는데, 네이버 진짜. 없어졌나, 이제? 다음 영화. 영화 리뷰.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이버 영화. 네이버 영화가 없어졌나? 신기하네. 네이버 영화.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API,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웹에 있는 정보를 긁어오는 것이 이제 어떤 건 이제 크롤링으로도 되는 거고 어떤 건 이제 API로 되는 건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게 정확히 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라고 하시면은, 자, 예를 들면은 이게 될까? 자, 예를 들면 네이버 증권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 증권. 뭐 여기서 이제 국내 증시, 뭐 코스피 어디 있어?
오케이. 이게 오케이. 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는 크롤링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해소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웹사이트에서 코스피 업체들 크롤링 하고 싶어. 만약에 내가 클로드한테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크롤링한테 이런 식으로 클로드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을 때 이 사이트 자체에서 엄청 방화벽이 강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니면은 그냥 긁어와 줄 거거든요. 이 정도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API랑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API가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히 긁어오는 보세 느낌에 가까워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냐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HTML이랑 CSS의 개념으로 사실 이해가 되는 건데, 이제 이 웹사이트가 저 증권 웹사이트를 만들 때 HTML이라는 언어로 만들고, 그 안에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삼성전자랑 24만 4천 원 11000 4.31%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어딘가에는 이게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해서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화면에. 근데 잠깐만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존재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이쁘게 잡혀 있는 화면인데, 사실 이 이쁘게 잡혀 있는 화면이 나오기 위해서 개발자들은 이런 식의 화면에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코드를 짜고, 이것이 이제 결국 시각화가 된 결과물이 우리가 보는 네이버인데, 이 크롤링을 할 때 결국엔 긁어오는 거는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긁어오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작업하던 이 코드 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긁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텍스트를 긁어오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라고 하는 이 A라고 하는 태그에 있는 텍스트를 긁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LLM이나 API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파이썬으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A 태그에 있는 텍스트 긁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예. 너무너무 쉽죠, 크롤링이라는 게. 클로드가 이런 걸 너무, 옛날에 이거 하려면 이제 파이썬으로 다 했었어야 됐는데, 뭐 지금은 이제 클로드한테 이제 명령 한마디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저걸 어디다 저장했다는 거지? 코스피.csv 어디다 저장했어? 메테오 리서치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API 전혀 안 쓴 거예요. 그냥 이거는 끌고 왔죠. API랑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API가 필요 없고, API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사실 API를 쓴다는 거의 전제가 이 오픈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가 있고, 이제 그 클라우드 프라이빗 뭐라고 그러지? 그런 개념이 있는데, 결국 API 키를 발급받는다는 이유는, 말은 그 API 키를 발급받아서 아까 제가 계좌 안에 있는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 돈을 내가 깨작깨작 쓸 때마다 나는 과금을 할 거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니네가 제공하는 모델을 쓸 테니까 나한테 비밀번호를 줘. 그럼 내가 비밀번호로 열고 니네 모델을 쓸 때마다 돈을 낼게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자, 웹사이트 브라우저 띄워줘. 우리가 네이버 증권의 API 서비스를 쓰는 개념이랑 그냥 네이버 자체에 저걸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가 개발자들이 열심히 이걸 오히려 이런 거죠. 오히려 네이버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거를 구현을 했고 일반 유저들은 그 구현한 것을 개발자가 특별히 막아놓은 게 아닌 이상 그냥 맘대로 긁어갈 수 있다. 예. 근데 맘대로 긁는 거에서 이제 개발자나 이 업체에서 막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그런 크롤러 감지를 통해서 막게 하는 그런 그 로직을 넣었을 건데 뭐 지금 그냥 한 번 이렇게 긁어오는 정도는 그냥 허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런 거죠. 자, 오히려 이 네이버 개발자들이 여기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24만 4천 원이 찍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76만 4천 원이 찍히잖아요. 근데 이거 매일매일 그 주식시장 열리면서 가격이 변동이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개발자들이 맨날 이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숫자를 입력하고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추정인데 아마 오히려 이 네이버 증권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여기에 이 값이 띄어지기 위해서 무언가 제 생각에는 이 코스닥 코스RX인가? 뭐 아니지 그 코스닥 그 증권시장 캐릭터 이 한국거래소 API를 아마 가져올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인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일별 매매 정보나 뭐 이런 거를 가져오면은 이 그 KRX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깐만요. KRX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일별 그 거래 정보를 얘네가 가지고 있고 네이버 쪽에서 오히려 나 니네 그 일별 거래 정보 나 쓰고 싶어 라고 하면서 API 키 좀 줘, 비밀번호 좀 줘. 그렇죠. 네이버가 뭔가 다른 API를 쓰고 있다가 맞다가 제 추정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네이버가 저 네이버 증권에 있는 이거를 조회해주기 위해서 원 소스인 KRX에서 API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모아왔을 것이고 저처럼 제가 이렇게 아마 그 저 KRX의 데이터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 단순 텍스트 데이터 정도 수준으로 아마 긁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네이버 개발자들이 야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기에는 색깔 표현도 안 돼 있고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올릴 때 이 하락한 거는 다 파란색으로 치고 상승한 거는 빨간색으로 치고라고 하는 무언가의 이제 그 작업을 치고 여기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예.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이고.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크롤링인데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상담 보시죠. 상담 API인데 왜 이게 띄워주지? 잠깐만. 이거는 제가 원래 작업하고 있던 다른 거라서 이게 아니고 로컬호스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API를 자, 이게 지금 방금 바이브 코딩이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바이브 코딩이 일단은 첫 번째로 이만큼 쉽다. 그냥 내가 여기다 솔직히 지금 제가 입력한 키워드가 뭔지 봅시다. 나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 HTML로 만들어주고 나랑 가볍게 대화 나눌 수 있는 대화형 상담봇을 만들고 싶어. 여기에 오픈AI에서 나온 GPT 리얼타임2라는 API를 활용할 거야. 이 말 하니까는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이만큼 간단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는 아마 그 오픈AI API를 제가 아직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해봤자 자, 오픈AI API 키가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서 지금 뭔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연결 실패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마 아예 이렇게 키가 없으니까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실패했다라는 결과물 대신에 무언가 사전에 입력했던 템플릿 같은 값을 반환해주는 우리한테 보여줘서 뭔가 이거 동작하네 같은 느낌을 주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페이크인 거죠. 페이크고 실제로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이버가 KRX의 시총 API를 쓰듯이 우리는 오픈AI의 보이스 모델 API를 쓴다. 동일한 개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치 네이버 개발자인 거예요. 나는 네이버 개발자이고 증권 정보를 올리고 싶은데 그 증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KRX니까 KRX 가서 API를 가져와야지를 저는 지금 나는 지금 보이스 상담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 상담 웹사이트의 그 대화형 모델을 오픈AI가 가지고 있으니 오픈AI한테 가서 API로 그 모델을 가져와야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픈AI가 설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MB 파일을 확인하래요. 자, 우선은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긴 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완전 바이브 코딩을 처음 하고 이런 거에 좀 익숙치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막힐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막힐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의 이 클로드 바이브 코딩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냥 내가 막힌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캡처해서 클로드에다가 그냥 그대로 복붙을 하세요. 복붙을 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치면은 이제 얘가 알려줄 겁니다. 아, 오픈AI API를 받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안내를 따라가지고 이걸 채워넣으면 되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게 맞고 API 개발도 사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정교하게 표현을 제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API 개발이라고 하시면은 내가 API를 내가 직접 개발하는 사업이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빡셀 수 있고요. 왜냐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시중에 널려 있는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API 키를 가지고 오면은 쓸 수 있게라고 해놓은 많은 모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델들마저도 일반인 비개발자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찾아가지고 API 키만 내가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서비스화하는 일종의 래퍼라고 우리가 말하는 래퍼 서비스만 하더라도 사업기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사이드 안 써봤습니다. 어사이드가 뭘까요? 어사이드 혹시 터미널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거 안 써봤는데 조금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가서 API 키 이런 것도 직접 따오는 건가 싶네요. 그런 것까지 권한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고 싶지 않긴 해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결제 과금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근데 들어는 봤습니다. 이런 거 요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올게요. 얘가 이제 안 됐냐고 하니까 예상된 상태래요. 그러면서 아까 UI만 띄우기 했기 때문에 맞고, 자, 고치려면 오픈 AI 키만 넣으면 끝이다. 그래서 키를 어떻게 할지 정해달라 라고 해서 그래서 별도 키를 쓴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자, API 키를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러면은 API 키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차근차근 설명해 줘. 라고 하면 얘가 설명해 줄 거예요. 올카. 네, 저도 올카 최근에 써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터미널 그냥 열어서 하는 뭐 저만의 조금 시스템이 잡혀가지고 저는 올카 써보고 싶긴 했는데 그냥 저의 기존 방식이 좀 더 뭐 편한 것 같아서 안 쓰고 있긴 합니다, 저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설명한다. 오픈AI에 로그인해서 발급받는 비밀번호 같은 문자열이에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면 된다. 자, 오픈AI 계정을 만듭시다. 그래서 여기로 접속하라고 해요. 그럼 접속을 하러 가볼게요. 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갔던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아까 제가 간 사이트에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패스가 돼요. 네, chatgpt.com이랑 다른 사이트니까 이런 건 주의하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수단 등록.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I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니네가 만든 이 모델을 쓰게 해줘. 그리고 니네가 만든 모델을 쓸 수 있게 비밀번호를 줘. 대신 내가 돈 줄게 라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제 수단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제 수단은 아마 여기 어딘가 가면 있는데 뭐 UCG로 가야 되나? 네, 여기 이렇게 있죠. 뭐 저도 지금 돈 내고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저는 이제 카드 등록을 해놨고, 여기서 이제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예.
오픈 API 여기 와가지고 카드 정보 입력을 어디서 하냐? 여기 빌링에서 카드 정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먼트 메소드 와서 예, 이렇게 저는 제 카드가 등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5불, 10불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네, 실제로 API가 그 실제로 과금하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서 5불, 10불만 돼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 키를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API 키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로 오시면은 이렇게 API 키가 있어요. 예. 예, 지금 다 어차피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API 키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새로 발급을 하면 돼요. 새로 발급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뭐 바이브 코딩 테스트 이제 여기서 제가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진짜 이거는 공유가 되거든요. 이걸 누르는 순간 전체 키가 나와요.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와서 create new secret key를 누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아무 이름이나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입력한 다음에 create secret key 하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노출되면 안 되니까 잠깐 딴 데 빼볼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 딴 데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create secret key라는 거가 안 보이죠? 안 보여야 되는데. 네, 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제가 이제 방금 생성을 했어요. 생성한 다음에 생성하면은 만약에 직접 생성을 해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밀번호가 다 떠요. 전체 비밀번호가 다 뜨는데 얘도 아까 보셨다시피 제 API 키 페이지에 전체 비밀번호가 다 노출이 안 됐잖아요. 중간에 이제 절삭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처음에 딱 한 번만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 딱 한 번 보고 내가 이거를 잘 복사해서 보관을 바로 해야 돼요. 내가 발급받은 키를 닫아버리는 순간 나도 이걸 다시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성한 API 키를 바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자칫 잘못 노출이 되면 좀 안 되니 위험하니까 일단 제가 지금 API 키를 발급까지는 받았거든요. 자, 발급까지는 이런 이상하다. 다시 해야겠다. 자, 다시 재발급. 네, 여러 번 그냥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발급을 받았고 이제 그러면은 다시 돌아볼게요. 이제 발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 나오죠. 다시 발급받은 화면을 다시 닫으면 다시 못 본대요. 그래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얘한테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 그냥 바로 넣으라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채팅에 넣는 것마저도 노출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되게 다른 방식으로 넣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만들어 놨냐면은 아마 여기도 있나? 자, 저는 여기에 이미 제가 그 API를 입력하는 스킬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이제 제가 /API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 오케이, 일단 해보자. 그럼 이제 제가 API 키를 입력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냥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 프로젝트가 지정이 안 돼 있네.
그냥 넣어야겠다. 자, 그럼 이걸 그냥 제가 넣어 볼게요. 비밀 유지를 위해서. 자, 이걸 가서 클로드한테 아니요, 오모 안 써봤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다른 스크린이 있어서 거기다가 클로드를 잠깐 넣어놨고요. 자, 여기서 제가 API 키를 지금 클로드한테 주입을 했고, 이게 노출되지 않게만 조금 조심을 하면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키를 넣고 왔어요. 키를 넣고 와서 얘가 이제 지금 만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서비스에다가 이 API 키를 받아온 거를 적용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이거를 방금 집어넣고 클로드가 이거를 잘 세팅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끝났다. 바로 쓰면 된다. 오케이. 자, 한번 써볼게요. 이제 그러면 되는지. 안녕. 안녕. 너 이름은 뭐야? 안녕,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네 이야기. 방금 건 잘 안 들렸어. 괜찮은 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해줄래?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화선대야. 필요하면 다음에 뭘 하면 좋을지 같이 조용히 방향을 찾아볼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아까는 안 됐었던 이 보이스가 지금은 동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한 거는 이제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빼온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픈 AI라고 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이스 API라고 하는 거를 돈을 주고 가져와서 그거를 제가 만든 서비스에다가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붙어서 막 이것저것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클로드 덕분에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이거 웹사이트 만들 때 프롬프트도 엄청 간단했고, API를 입력할 때도 그냥 오픈 AI 가가지고 키만 받아와가지고 얘한테 그냥 집어넣기만 하니까 얘가 다 세팅을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누르니까는 올바르게 동작을 하죠. 물론 이제 보다시피 여기 막 뭐 순서가 지금 이상하게 뒤죽박죽 되어 있고 뭐 얘기가 좀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API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다 갑자기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API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러니까 가장 정제되지 않은 가장 기초적인 최소 단위의 그냥 기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가장 뭐랄까요? 가장 원재료죠, 원재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뭐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API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해산물 파스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아직 삶지 않은 면, 그리고 그 생새우, 뭐 생오징어, 그리고 생토마토, 이거를 가져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조리를 해 가지고 맛있는 파스타로 만드는 작업은 이제부터 클로드 코드랑 추가적인 프로그래밍과 바이브 코딩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시간이 얼마 됐지? 벌써 45분을 했네.
가급적이면은 이 강의 컨텐츠가 너무 안 길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API와 바이브 코딩 강의는 이제 요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정도면 아마 기본적인 개념은 다 잡히지 않았을까 싶고 다음에는 또 다른 뭐 요즘에 사실 바이브 코딩 하면 뭐 하네스, 뭐 규칙, 서브 에이전트 뭐부터 뭐 데이터베이스, SQL 뭐 되게 많은 개념들을 이제 알아야 바이브 코딩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컨텐츠를 좀 앞으로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